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모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4시부터 NSC 전체 회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는데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어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이 비핵화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또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북한의 안보 우려사항 여기에 대해서도 이 한미 간에 뭔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언급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두 가지의 관점속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이 한미 군사훈련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거 보면은 괌 그리고 또 이 비용 그리고 이 북한의 안보 우려 이 세 가지의 키워드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일전에 이 우리 특사단의 방북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상적인 이런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용인 이해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괌에서 발전하는 4대 전략 군사력이랄까요? 4대 전략 자산을 동원한 한미 군사훈련 이것은 중단할 수 있다. 또 그리고 그것은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그 NSC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언급 이것도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 예. 다시 말해서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이 와중에 있어서는 4대 전략 자산을 동원하지 않는 훈련 이것은 가능하지만도 동원한 훈련은 중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모습,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에 성실히 임하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중단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통상적 이야기할 때 선후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가 먼저 선 체제 보장, 안보 우려상 해소 이렇게 해주면은 비핵화해 줄 수 있다. 또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선 비핵화, 선제적인 행동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안보 우려 해소해 주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은 서로 밀고 당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지난 92년도 남북 고위급회담 그 당시에 남북 기본 합의서 되고 난 이후에 92년도에 그 당시에 가장 큰 한미 군사 훈련이 팀 스피릿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남북 관계, 한반도의 긴장 완화 이런 차원에서 이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번에도 지금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훈련이 오는 8월 지금 이제 UFG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NSC에서 이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아주 좋은 대화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 또한 비핵화에 대해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런 한미 군사 훈련 중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략 자산을 동원하지 않는 훈련이라도 이제 지금 그 CNN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가 8월에 있을 예정인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죠. UFG 연습 중단 방침을 이르면 14일에 발표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장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참고가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것이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한미가 예. UFG 훈련 이에 대해서 4대 전략 자산과 관계없이 예. 중단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북한의 안보 우려 이걸 갖다가 선제적으로 해소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 화다 북한도 반드시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중단에 대한 접근 검토 또 폼페이오 장관 또 이 트럼프 대통령 이런 여러 가지 보였을 때 가장 이제 우리가 직원 상이 있어가지고 8월 UFG 이것이 하나의 시범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한미연합 이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이 밝힌 내용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 너무 좀 큰 선보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이 이 미사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체 여기에 대해서 해체
이거와 동시에 한미는 UFG 훈련 중단. 이것이 서로 뭐 등가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풍계리 핵심장을 폭파했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로는 북한이 먼저 선제적 조치를 하더라도 한미가 그에 대해서 안보 우려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고, 또 어찌 보면 여기에서 한미가 UFG 훈련 중단하면 북한에 있어서 화답하는 다른 이런 조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일종의 네.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요. 오늘 오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주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문 대통령은 대북, 북한과의 소통으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언급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예. 한반도의 운전자를,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대화에 대해서 촉진자, 또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자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 전후로 해가지고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대해서 보정자 역할까지도 떠맡게 된 것이 아닌가. 그만큼 책임이 더 막중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도록 보정자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이 좀 더 체제보장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보정자 역할을 해달라. 예. 막 그런 차원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는 더욱더 무거워졌다, 글쎄요.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죠. 당초에 원래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에 좀 다르고 우리는 좀 빠지는 그런 그 모양새도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더 이제 비핵화 문제까지도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꼭 같아요. 뭐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은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예.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임박한 위협이고 미국에도 임박한 위협이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뭐 이것을 한다 손 치더라도, 예. 그럼 이것이 뭐냐면 남북관계 발전, 북미관계 발전 모두가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 이렇게 북한과 미국 모두로부터 보정자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측면을 볼 때 예. 그렇게 무거워졌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일종의 타임 테이블, 그러니까 어떤 2년 반 안에 비핵화가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타임라인을 밝힌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과연 2년 반 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폼페이오 장관이 2년 반 이렇게 하면 좀 그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과 연계시키다 볼 수 있겠죠. 예. 좀 속내가 보이는 대목이다. 차기 재선에 이제 도전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대통령 또 그리고 국무장관 이렇게 하면은 국내 정치 일정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예. 예. 그렇지만도 또한 북한에게도 2020년까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마 2016년 지난 2년 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개최한다면 보통 5년 단위로 한다면 2021년이 될 수 있고, 또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북한의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2020년에 마무리되고 올해가 중간 지점으로서 나름대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그런 시점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2020년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생활 향상에 대해서 필요한 시점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재선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비핵화, 체제 보장 속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 완화, 예. 이 부분이 서로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타임 테이블은 그 어떤 이면 합의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비공개된 어떤 그 구두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언급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그 센토사 섬에서의 북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 예. 여기 대해서는 네 가지 예. 합의했지만도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압축된 시간표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상당한 많은 양을 쏟아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 볼 때 아마 구두 합의 또는 부속 합의 예. 이게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 아니겠냐 예. 보여지고 그 속에 방금 이야기하는 대로 이 폼페이오 장관도 2020년까지 좀 이렇게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했을 거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또 그와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아마 미사일 발사체 해체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